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관심사,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피부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 세안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평생 피부 관리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특별한 비법, 황금빛 세안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화장품이나 특별한 도구 없이 그저 올바른 습관만으로 피부를 생기 있게 가꾸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우리가 평생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피부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제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정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정 여사님은 올해 68인데 누가 봐도 50대로 오해할 정도로 피부가 탱탱하고 윤기가 넘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평생 세안만큼은 정성을 다했어. 비싼 화장품보다 세안이 첫째고 둘째도 세안이고 셋째도 세안이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정 여사님의 세안법을 직접 따라 해보고 나서야 그 말씀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주변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해 보인다고 느끼시나요? 또는 무슨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30대처럼 빛나는 피부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릴 황금빛 세안법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단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한 달 안에 피부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안이라고 하면 그저 물에 얼굴을 씻는 간단한 행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안에도 과학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피부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평생 뜨거운 물로 세수하셨대요. 뜨거운 물이 노폐물을 잘 제거한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더니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대요.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도 하나하나는 작고 간단한 것들이지만 모두 모이면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값비싼 에스테틱을 받고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바로 올바른 세안 습관입니다. 그들도 이 기본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관리를 받아도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 동생은 30년 동안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동생이 알려준 비밀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항상 묻는 게 있어. 가장 좋은 화장품이 뭐냐고. 그럼 나는 대답해. 가장 좋은 화장품은 올바른 세안이다라고. 맞습니다. 화장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피부가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그릇이 더러우면 담기 어렵지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집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으로도 피부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빛 세안법의 5단계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물 온도입니다. 세안할 때 물 온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너무 찬 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2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좋아요.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 박 여사는 이 조언을 듣고 세안 물 온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평생 뜨거운 물로 세수했던 박 여사는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 세정력이 떨어진다고 느꼈대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붉은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세안 물 온도를 체크해 보세요. 너무 뜨겁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차갑진 않은지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첫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세안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간 세안제는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세안제도 약산성인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 고를 때는 약산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세요. 향이 강하거나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 제품은 자극적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이웃 이 선생님은 평생 비누로 세수하셨는데 나이 들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고민이셨어요. 약산성 세안제로 바꾸고 나서는 세수 후에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기뻐하셨죠. 세안제를 고를 때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적정량을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안제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동전 크기만큼이면 충분해요. 세안제를 손바닥에 덜어 물을 조금 섞어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사용하세요. 거품이 피부와 세안제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서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모두 피부 관리에 관심은 많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안은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황금빛 세안법의 5단계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앞서 첫 번째 물 온도와 세안제 선택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세 번째 단계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세안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너무 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세안은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들여야 효과적이에요. 얼굴을 물에 적신 후 세안제를 충분히 거품을 내어 이마부터 시작해 볼, 코, 턱순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제 단골 손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평생 세안을 10초 만에 후다닥 끝내셨대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1분만 시간을 들여 세안하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모공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특히 중요한 건 부드럽게 세안하는 거예요. 피부를 밀거나 세게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다루듯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세안해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헹굼입니다. 세안제를 충분히 헹구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세안제가 남아있으면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헤어라인과 턱선은 세안제가 잘 남는 부위니 신경 써서 헹궈주세요. 우리 동네 황 할머니는 항상 얼굴이 가렵다고 호소하셨어요. 알고 보니 세안제를 제대로 헹구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헹구는 습관을 들이시고 나서는 가려움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죠. 헹굼은 최소 15번에서 20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얼굴에 물을 모아 올려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물을 많이 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부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올바른 수건 사용법입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대고 톡톡 두드려 물기를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 오랜 고객인 최 여사님은 늘 세안 후 얼굴이 붉어진다고 걱정하셨어요. 알고 보니 거친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는 방식으로 바꾸시고 나서는 붉은기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수건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아요. 습한 수건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얼굴용 수건을 따로 마련해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이제 황금빛 세안법에 더해 특별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녁에는 이중 세안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장을 하셨다면 더욱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오일이나 클렌징 밤으로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녹여내고 두 번째는 폼 클렌저로 남은 잔여물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을 최 선생님은 화장을 하시는데 피부가 자주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이중 세안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피부가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만 세수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라고 놀라워하셨죠. 둘째, 손을 먼저 씻고 세안하세요. 손에 묻은 세균이 얼굴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간단한 습관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셋째, 아침 세안은 저녁보다 가볍게 해도 됩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는 해로운 외부 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는 물세안만 해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물세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저의 친구 박할머니는 평생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세안제로 세수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졌대요.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도록 조언해 드렸더니 피부 건조함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 알려드릴 특별한 팁은 계절별 세안법 조절입니다. 겨울에는 피부가 더 건조해지므로 세안 횟수를 줄이거나 더 순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조금 더 깔끔하게 세안해도 좋아요. 제 이웃 이 할머니는 1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세안하셨는데 계절별로 세안법을 조절하시고 나서는 겨울에 피부가 덜 당기고 여름에는 덜 번들거린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안 후에는 곧바로 수분 공급을 해주세요. 세안 후 30초 이내에 스킨이나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수분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피부로 소문난 윤 선생님의 비결을 들어보니 세안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재빨리 스킨을 바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세안만큼이나 그 후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피부 관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누구나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세안은 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이런 걸 신경 쓰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우리 동네 90세 되신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세안 후 얼굴에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신대요. 그 덕분에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신다고요.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세안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깨끗한 피부에 바를 때 빛을 발합니다. 세안은 단순히 얼굴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피부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깨끗한 피부는 건강한 피부의 시작이며 건강한 피부는 아름다운 피부의 기본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5단계의 황금빛 세안법 기억하시죠? 물 온도 조절하기, 적합한 세안제 선택하기, 올바른 세안 방법으로 최소 1분간. 세안하기, 충분히 헹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부드럽게 물기 제거하기.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피부는 놀랍게 변화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황금빛 세안법으로 빛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황금빛 세안법 어떠셨나요? 5단계의 세안법과 추가 팁들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황금빛 세안법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꿀팁을 몇 가지 더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아침이라도 단 1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피부에 정성을 다해보세요. 그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 거예요. 제 친구 장할머니는 세안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하신대요. 세안하는 1분 동안 오로지 물 흐르는 소리와 피부 감촉에만 집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하시네요. 일석이조죠. 2번째 팁은 작은 변화에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피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면 변화를 알아채기 어렵지만 한 달 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팁은 물 마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법도 몸속이 건조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은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동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술을 즐기셨는데 건강검진 후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술만 마시고 물은 안 마셨더니 피부가 사막이 됐었구나 하고 웃으셨죠. 네 번째 팁은 피부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세안 후 피부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오늘은 좀 건조하다, 붉은기가 줄었다 같은 간단한 메모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내 피부에 맞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동네 신 여사님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피부 상태를 기록하셨어요. 그러다 자신의 피부가 월요일마다 건조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대요. 알고 보니 일요일마다 찜질방에 가셨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부 일기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패턴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안하기입니다. 매일 피부를 씻을 때 고마워 내 피부야. 오늘도 나를 지켜줘서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세안을 단순한 일과가 아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더 친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탄력 있고 회복력이 좋아서 약간 함부로 대해도 금방 돌아왔지만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이 필요해요. 우리의 피부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아껴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 황금빛 세안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특별합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 그것은 어떤 값비싼 화장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피부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안은 단순히 피부를 깨끗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칭찬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아름다움은 주름이 아닌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황금빛 세안법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차가운 겨울을 지나도 변함없이 황금빛 세안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피부는 계절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빛날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황금빛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